그 고대 가요 중에서 그 정읍사란 작품을 조금 해 볼 건데, 먼저 여기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작자하고 작품 제목을 잠깐 보고 가면, 여기 이제 행상인의 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상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장사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의 아내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작품 제목이 이제 정읍사라고 나왔는데, 여기 정읍 사라고 나왔는데, 정읍은 실제 지명이지. 실제 지명인데, 전라북도에 있는 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라북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삼국시대로 들어가 보면 어디라고 보면 되냐면 백제. 왜 이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정읍사라는 작품은 그 백제 유일한 서정가요다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작품 제목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지문을 조금 볼 건데, 옆에 이제 현대어플도 조금 넣었으니까 확인해 보면 되고, 자, 첫 번째 이제 보게 되면 달아라고 이야기했지. 달아, 높이곰 도두샤라고 이야기했는데, 달님이시여 높이 좀 돋아주시오.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 하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 하, 그 다음에 여기 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 곰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하 자체는 뭐냐면 달님이시여, 그러니까 지금은 쓰지 않는 존칭, 전미사 정도 되고, 곰은 강조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그러니까 강조하는데 단어를 툭 하고 뭘 강조할 수 없으니까 반복해서 조금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달님이시여 높이 좀 돋아주십시오. 그 다음 어기야 라고 했는데, 어기야는 의미가 없이 이제 우리가 맞추는, 운율을 맞추는 여음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머리곰은 똑같이 나왔지. 강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비춰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달한테 이야기했지. 달아,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높이 돋아주시고 멀리 멀리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읍사에서 아마 많이들 좀 들어본 적도 있을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달이 갖는 의미가 되겠지. 자, 달의 의미를 조금 판단해야 되는데, 달의 의미는 뭐냐면 초월적 대상, 그러니까 화자에게 있어서는 이제 기원을 바라는 대상인 거지. 그래서 이 정읍사의 달과 함께 의미를 봤을 때 되게 여러 가지 작품하고 연계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놓고 본다면, 형태는 달라. 형태는, 보이는 형태는 다르지만, 형태는 같지 않지만 같은 대상, 의미상 그냥 신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있지. 뭐가 있냐면 구지가에 있죠. 구지가란 작품에서 뭐가 있어? 거북이 있는 거지. 구지가에서 뭐가 있어? 거북이 있어. 이 거북이라는 건 신적 대상인 거지. 그러면서 화자가 바라는 거, 기원하는 거는 그거를 말하는 건 똑같지만, 화자가 나타나는 태도, 화자의 태도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면 돼. 화자의 태도 부분에서는 같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작품을 연계해서 볼 때는 이게 꼭 의미만 같냐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비교해서 볼 수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되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걸 거야. 형태는 똑같아. 같은 달을 말하고 있는 건 똑같아. 그리고 같은 의미도 있어. 그런데 미묘하게 차이가 있으니 조금 주의할 게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원앙생가라는 작품이 있어. 광덕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원앙생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원왕생가가 있어. 실제로 달아 이대라고 시작을 해. 시작할 때 보면 달아 이대 뭐 이렇게 시작을 해. 무량수불 앞에 가셔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때 그 달 자체는
화자가 바로 신적인 대상인 이 달한테 뭔가를 바라고 소망을 바라고 있는데 이때 달이 갖는 의미가 조금 다른 게 있어.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 보는 이 원앙생가에서 달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야. 읽어보면 아는데 정음사에서 달은 화자의 소원을 직접적으로 들어주는 대상이라면 광덕에 썼다고 하는 이 원앙생가에서 달은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야. 간접적으로 소원을 들어주는 매개체인 거지. 왜냐면 이거를 무량수불 앞에 가서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간접적이고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라는 점으로 볼 수 있고, 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단순한 자연의 물이야. 그러니까 형태상으로 따지면 뭐 동일해. 그러니까 달이라는 대상의 형태는 똑같지만 완전히 나타나는 의미나 태도 이런 거는 좀 다른 거지.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 되게 많아. 대표적인 게 이제 월산대군 시조가 있어. 월산대군이 썼다고 하는 시조를 보게 되면 빈배 달빛만 싣고 온다라고 마지막 종장에 보면 빈배 달빛만 싣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때 달은 단순한 뭐가 되냐면 자연물이 되는 거지. 자연적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면 돼. 이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는 좀 비교해서 같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가 되냐면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들이. 자, 요 부분을 잠깐 우리가 묶어서 보도록 할게. 요 부분 좀 줄여서 우리가 이제 묶어서 보면 조금 묶어서 보게 돼. 자, 요 부분 요렇게. 자, 요렇게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묶어놨는데, 자, 요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묶어놨는데 어금돌이 있지? 요 부분을 묶었는데 요런 부분 반복돼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해? 후렴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자, 후렴구는 리듬감이나 뭐 이런 걸 살리잖아? 맞지? 근데 이 후렴구가 중요한 거는 이 후렴구를 만약에 제외했을 때 정읍사에서 볼 수 있는 게 곧 어떤 형태가 보이냐면, 제외했을 때는 뭐가 보이냐면 시조의 원형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어. 그러니까 시조의 형태가 보인다는 거야. 최초의 형태. 이 부분을 잠깐 다시 보면, 요걸 이렇게 좀 줄여서 좀 볼게. 이렇게 줄여서 보면, 자, 요 부분을 제외하잖아.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자, 요 부분.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시조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시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면 3장 몇 구를 갖고 있어? 6구를 대강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요 후렴구를 제외시키고 나면 얘를 초장, 중장, 종장 이런 형태로 보니까 후렴구를 제외했을 때 얘가 시조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뭐 이렇게 보는 설이 하나 있고요. 다시 작품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면, 작품으로 들어갈게. 후렴구를 이제 했으니까, 자, 저제 노려 신고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저제라고 하는 거는 저작거리, 시장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 가 계신가요? 라고 했고, 어기야는 여음구죠. 그다음 진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 진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뜻하는 거냐면 위험한 곳, 질퍽거리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위험한 곳을 총칭해. 누구한테 위험한 거냐라고 하면 대상 누구에게? 남편.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겠지. 이 남편이 위험한 곳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진대는 우리가 보통 보면 달이 밝은 곳과
대조가 되는 공간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서로 뭐가 된다? 대조가 된다라고. 어디하고? 요 달이라는 요 공간하고 어디가? 진대라고 하는 곳 공간이 서로 어떻게 된다? 대조가 되는 거지. 밝고 어둠이 있다라는 거에서 서로 대조가 됩니다 라고 볼 수 있지. 자, 진대를 이라고 이야기했지. 자, 다시 드디올세라. 드디어는 디딜까.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요 부분, 요 단어는 많이 나와요. 요 부분도 있죠. 자, 요게 이제 리을세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거는 해석할 때 형태가 있죠. 리을세라라고 이야기해서 뭐뭐 리을세라라고 해서 이 리을세라가 뜨면 의미를 다 뭘로 하냐면 염려나 걱정이라는 걸로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기야 진대 의미 없죠. 진대 위험한 곳을 디딜까 걱정됩니다, 염려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그 다음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느 곳이듯 놓아버리십시오. 무엇을 짐 같은 것을 놓아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위험한 곳에 있으면 이 짐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더 위험하잖아. 그래서 짐 같은 건 어느 곳이든 놓아버려라. 내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해? 당신이 제일 중요하니까 뭐 이런 거고. 어기야 내가 논데. 자, 이때 내가 논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왜 주의하냐면 내 가는 길인데 이때 내라는 자체 요 내라는 자체가 해석이 중의적인 해석이 나온다는 거지. 중의적 해석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중의적이랑 여러 가지 해석이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첫 번째는 내라는 자체를 누구로 보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누가 가는 게 지금 누구를 계속 걱정하고 있어? 대상 남편이겠지. 대상인 누구를 말하는 거?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에 가는 길에 달이 저물까 두렵다. 왜냐면 위험한 곳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해석 주의해야 돼요. 누구로 보는 경우도 있냐면 화자로 보는 경우예요. 이때는 해석을 되게 주의해야 돼. 지금 모든 해석이 이 내용을 보면 화자가 누굴 걱정하고 있는 거냐면 남편을 걱정하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화자로 보면 화자가 가는 길에 달이 저물까 두렵다라고 해버리잖아. 그럼 화자 자신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화자가 누굴 위해 마중 나가는 길, 화자가 마중 나가는 길이야. 마중.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마중 나가는 길에 달이 저물까 두려워. 왜냐면 길이 엇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의역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해석으로 보면 요거는 상징적이지. 부부.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가는 길에 누군가 한 명이 잘못되면 두렵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케이스가 되는 거지. 자, 요렇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해석 짧게 끝난 거고, 마지막에 요약 정리 잠깐만 좀 더 해보고 가면 자, 신적인 대상엔 누가 있어? 요렇게 누가 있어? 그렇지, 달이 있는 거지. 달은 곧 신적인 대상이지. 자, 이 신적인 대상 앞에 누가 라고 했냐면 바로 화자가 있는 거지. 화자가 누구에게? 요 달이라는 대상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누구한테? 달이라는 대상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맞지? 뭐 하고 있어? 기원을 하고 있지. 기원을 바라고 있는 거지. 바로 다른 신적인 대상인데 누구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냐면 보고 있는 그대로죠. 누구냐면 바로 남편인 거죠.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남편이 어떤 상황이니까 집에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남편이 뭐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야? 무사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니까 바로 남편이 뭐 하기를 원해? 무사하게 귀환했으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달이 뭐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다면 높이 비추면서 뭐 해달라고 이야기하냐면
멀리 멀리 비춰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누구를? 남편이 가는 오는 이 공간을 뭐 해줬으면 좋겠어? 멀리 비춰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야 남편이 뭐 할 수 있어?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때 주위에서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있지. 그게 뭐였어? 증대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지. 증대. 이 위험한 곳에 빠질까 두려워. 그래서 달하고 증대는 다른 밝은 곳이라면 증대는 뭐하는 곳? 어두운 곳이어서 이 부분은 서로 뭐가 돼? 밝고 어둠이었어. 서로 뭐가 돼? 대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증대는 화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곳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화자 입장에서는 증대라는 자체를 뭐 할 수 있어?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왜? 얘 빠졌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니까. 됐지? 자, 지금까지 한 게 이제 정읍사를 가볍게 정리해 봤고, 이거와 함께 다른 작품이 연계될 수 있으니, 그것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적응해 보도록 할게. 자, 수고했어.